안녕하세요. 고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범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범사님, 지난 시간에 네. 그 건물 신축 시에 네. 그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에 네. 뭐 중과가 된다든지 뭐 감면이 된다든지 또 세율은 기본 세율은 얼마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약간 첨부해서 더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설명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네. 네, 어떤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신축과 중축에 대해서 네.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네네. 우리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대수선 리모델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리모델링을 했을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 리모델링의 네네. 취득세. 네네. 어.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건물 신축 증축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다 네네. 똑같아요. 리모델링도. 네네네. 다만 그 우리 세율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는 2%고 네네네. 등록세 지금은 없어진 통합돼 버린 등록세가 0.8%다. 그래서 건물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등기가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변경 등기만 해요. 변경. 예를 들어서 네. 층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렇죠.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용도가 구조적으로 좀 바뀐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변경 등기만 하기 때문에 국법에서 우리가 등록세라고 불렀던 네네. 0.8%가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네. 지난 시간에 왜 취득세는 2%고 그렇죠. 등록세가 0.8%다라고 네네. 했었는데 그럼 0.8%를 빼고 2%만. 그렇죠. 2.2%. 2.2%. 그래서 농특세까지 네, 합쳐서. 맞아요. 그래서 증축과 네. 다르게 건물 대수선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3.16%가 아니라 네. 세율이 2.2%다라는 부분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취득세하고 네. 자, 취득세에서 내가 취득세에 과표가 돼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이 네. 건물에 이만큼의 가액이 더 늘어나서 이게 양도 시에 매입 비용으로 되는 거랑은 다르죠. 글쎄요. 그 부분은 네네네.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국세하고 이거 지방세 이제 이건 이야기잖아요. 지방세, 네. 취득세가 관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건축주분들은 뭘 중요하게도 생각하냐면 자, 대수선을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새로 내는 건 오케이. 네. 근데 거기에 들인 비용을 네. 내가 나중에 건물을 처분했을 때 네. 비용을 그 매입 원가로 네.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실제로 내가 이제 처분을 했을 때 내가 이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사비가 뭐 5억이었다. 네. 리모델링 비용이. 그러면은 그 5억 공사비는 인정을 받는 걸로. 네, 그래서 그렇게 매입 되죠. 원가에 해서 내 차익에선 제외하는 걸로. 네네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네요. 네네.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설 건축물도 취득세를 내나요? 이것도 그래요. 네. 그 우리 일반적인 공사 현장 사무소 네. 이런 것들 네. 현장에다 임시 건축물을 짓는데 일반적으로는 취득세 납부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혹시 내보신 적 저희 있나요? 현장에도 뭐 네. 건물을 네. 저 현장 사무소를 만드니까. 네네. 근데 이건 취득세를 낸 적은 없는데 저는. 그쵸. 네. 그래서 이 지방세법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뒤에가 있죠. 그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빨리 지으셔야 돼요. 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 납부 기한은 축조 신고일, 축조 신고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예. 근데 이게 그 축조 신고가 되는 규모가 있고 네. 또 아닌 규모가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만 컨테이너를 저희가 임시로 갖다 놓는 것까지 축조 신고를 하진 않거든요. 현장 사무소를 작게 쓰는 것들은.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도 다 그 축조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음. 그 납부세액은 이것도 역시 2.2%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 등록세 등록세가 빠지니까. 0.8%는 이거 등기하지 않으니까. 가설 그렇구나. 건축물은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필요 서류는 마찬가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공문하고 축조할 때 들어간 비용 전체를 과세 표준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도 네. 취득세를 납부합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조 대표님도 자주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사실은 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처음에는 전답, 네. 임야 있죠, 그런 경우. 이런 식의 토지의 지목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할 텐데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것도 취득세
대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이었는데 네. 지목이 대지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액이 증가했다는 거는 뭐 공시지가 증가를 기준으로 네, 하는 맞아요. 건가요? 네. 그랬을 때 취득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가액이 얼만큼 증가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취득한 금액이라고 보는 네, 겁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과세 표준액은 공시지가 증가분, 즉 변경 후의 공시지가에서 변경 전의 공시지가를 빼고 거기에 면적을 곱하면 과세 네. 표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이게 취득세 말고도 그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고. 아, 그렇죠. 네,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같아요. 네네. 전이나 답이 네. 대지로 바뀌면서 그 사실상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그거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거는? 아, 글쎄요. 그 개발부담금이 어떠한 그 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고요. 하여튼 이 경우에는 지목 변경의 별도로 내야 취득세를 된다. 납부를 한다. 이것도 세율은 2.2%. 2.2%. 0.8%는 다시 등록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건물 리모델링, 네. 대수선에 의한 경우, 그거는 굉장히 재밌었고 또 대수선의 그 세율이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처분했을 때 그 세율에도 그러니까 그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 도심에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봤고 흔하진 않겠죠. 흔하진 않죠. 근데 대지인데 지목이 전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취득세 부담 또는 뭐 아까 그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다. 네네. 네, 그런 거를 유의해가면서 오늘 참 재밌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